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10번째. 이번 이야기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조양의 이야기입니다. 조양이 23살에 혼자서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조양은 전문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사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서울로 일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양은 큰 맘을 먹고 자취를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취를 하는 것까진 좋았습니다. 방도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조건으로 구할 수 있었고요. 회사랑도 거리가 가까워서 출퇴근도 굉장히 용이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취방도 좋은 방으로 구했겠다. 조양은 정말 기분 좋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월급도 잘 나오고 4대 보험도 다 적용도 되었고 보너스도 챙겨주었고요. 아무튼 회사가 좀 괜찮은 곳이었나 봐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한 지 한 반년 정도 흘렀을 때 조양의 주위에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더래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 분명히 자기보다 일찍 온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양의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는 따뜻한 캔커피. 조양이 이 회사를 다닐 때가 초여름쯤에서부터 다녔다고 하니까 반년 뒤면 초겨울쯤이네요. 처음에는 조양은 이게 뭐지 하면서도 겨울에 출근하느라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를 캔커피의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때 조양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왜 초겨울 싸늘한 날씨에도 캔커피가 식지 않았는지 말이죠. 자신이 제일 먼저 출근을 했다면 그 캔커피는 과연 누가 언제 조양의 책상 위에 놨는지 말이죠. 뭐 아무튼 그렇게 아침에 항상 출근하면 따뜻한 캔커피가 조양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고 처음에는 조양은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잘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놓여져 있으니까 이제 조양도 좀 찝찝했나 봐요. 솔직히 하루 이틀 정도면 모르겠는데 저런 게 3일 이상 지속되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조양은 잠 때문에 항시 아침을 못 먹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캔커피가 책상에 놓여지기 시작한 지 한 보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시락까지 같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지도 모를 수상함이 가득 묻어나오는 도시락이 같이 놓여지기 시작하면서 조양의 기분은 최악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제발 오늘은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길 빌면서 출근을 할 정도니 말이죠. 그렇게 도시락과 커피가 계속해서 놓여지자 조양은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도시락이고 뭐고 전부 버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퇴근하기 전에 A4 용지에 메모를 남겨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부담스럽고 오히려 부담스럽다 못해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 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렇게 메모까지 남기고 퇴근을 했으니 이제 누군지 모를 사람도 자기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알고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음날 다시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쳐다본 순간 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도시락이랑 캔커피가요. 다만 지금까지야 다른 것이 있었다면 도시락 위에 A4 용지로 된 메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모의 내용은 조양이 자리에 도착도 하기 전에 조양의 시선을 가득 채웠대요. A4 용지를 가로로 두고서 쓰여진 문구는 싫어였습니다. 죄송하다고 앞으로 그만두겠다는 사과문이라고 생각했던 조양은 단 2글자만 박혀있는 메모의 내용에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실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양이 정신을 차린 건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양의 회사에 부장, 과장 다 모여서 지금까지 조양에게 있었던 일은 쉬쉬하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막 난리를 피웠대요. 물론 조양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다 했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부장이 조양에게 일주일에 특별 유급 휴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을 취하고 다시 출근하라면서요. 이 일로 직장을 그만둘까 생각했던 조양은 부장이 특별 유급 휴가까지 챙겨주자 조금이라도 더 다녀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도착한 조양은 현관문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양의 친구 2명을 불러서 같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들어간 집안은 말끔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에게 좀 놀다 가라고 얘기하고 조양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자 조양은 안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밤만 되면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곤 했지만 방 안에는 숨어 있을 곳도 없고 창문은 항시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기분 탓이라 생각하면서 넘기곤 했대요. 그렇게 일주일의 유급 휴가가 끝나고 출근을 다시 시작한 조양은 이제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서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터진 날은 조양이 야근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쯤 되었고 야근을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고 있는데 문득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양은 기분 탓인가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에 반사된 커튼 사이의 창문으로 보이는 눈 하나랑 시선이 딱 마주친 겁니다. 너무 놀란 조양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비명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달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조양의 방은 3층이었습니다. 조양의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경찰들이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체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조양 회사의 남자 선배였습니다. 조양이 입사하고 조양에게 첫눈에 반한 그 선배는 워낙에 말수도 없고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쉽게 조양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 선배는 대체 어떻게 3층에 있는 조양의 방 창문으로 조양을 훔쳐봤냐고요? 다들 도시가스 배관 아시죠? 건물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배관을 고정시키는 그 핀 같은 것을 밟고 서서 조양을 계속 훔쳐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3층 창문에 매달려 있던 남자를 발견 못할 정도로 인적이 뜸한 동네가 더 무섭네요. 그 일로 인해서 조양은 충격을 받아 그 회사를 그만뒀고 한참을 백조로 놀고 지내다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취직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